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상봉 이시도로입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지난 봄에는 저희가 아주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왔고요. 5월, 9월부터 다시 함께 걷는 예수의 길 미사를 시작하면서 교회 내적인 문제, 또 교회 외적인 문제, 즉 교회와 세상이 엄격히 구분되어질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희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우리 조선 백성들이 식민지를 살았지만 교회 역시 이 문제로 또 자유롭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해방 80주년을 맞이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오늘은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고 또 시인이시면서 또 사회운동 활동가이신 김일철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독립운동과 한국천주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일철 선생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일철 스테파노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실 건데 2008년도에 제가 깨물지 못한 혀라고 하는 한국천주교회 원제 그리고 교회 언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한겨레 신문이 제법 크게 보도를 하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의 개념으로서 많은 학자들이 역사의 개념으로서 한국천주교회가 일제강점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친일이라는 말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일본과 친하게 지낼 수 있죠.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일본 라면 좋아합니까? 친일도 되고 친미도 되고 친러도 되고 친중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민족 반역에 대해서는 안 되죠. 친일 임명사전을 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 이름 바꾸라고 그랬어요. 민족 반역 사전이라고 해야죠. 그게 맞는 말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을 반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로서 올해가 해방 80주년인데 고스란히 그것이 분단 80년이 됐어요. 큰 불행이 꺼졌다고 생각을 할 땐 더 큰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과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대강 한국천주교회가 친일했다더라. 대강 그렇게 날 일인가? 그럼 그걸로 끝났을까? 해방 끝나고 그 역사가 정말 끝났을까?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 6시 20분에 집에 나왔어요. 서울 오려고.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에요. 이게 1시간 반짜리 강의인데 올라오면서 기도했어요. 묵주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주님 제가 1시간 안에 이거를 끝내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1시간 안에 끝내게 해주십시오. 1시간이 넘어가면 무조건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빨리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야말로 굉장히 급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광복 80년 그리고 해방 80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모니터가 여기 있으면 참 좋은데 모니터를 못 보니까 조금 옆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프랑스 말로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영어로 흔히 말하는 콜라보레이션이 협업이라는 이야기죠. 패탱이라고 하는 BC 정권이 2차 세계대전 때 1942년부터 1945년까지 히틀러하고 협업했다고 그랬어요. 친독일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협업했다라고 했어요. 그 결과 여기 나온 대로 35만 명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잡혀갑니다. 12만 명이 기소됩니다. 3만 8천 명이 유죄를 받고 3만 8천 명 안에 1,500명이 처단됩니다. 민족 반역이 아니라 협업의 이름으로 처단됩니다. 민간인에서는 무려 9천 명을 잡아다가 처단합니다.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처단이라는 말은 12월 3일 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처단한다고 하는 아마 이 안에도 분명히 처단 연구에 들어가신 분이 있을 건데 좀 끔찍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됐다고요? 반민 처벌을 해서 몇 명이 처벌을 됐어요? 제로예요, 제로. 겉으로 36년, 안쪽으로 50년을 우리는 식민지를 했어요. 그런데 민족 반역자를 한 명도 처단을 못 했어요. 그 민족 반역자가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어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뭐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좀 오래된 영화예요. 캐스터웨이입니다. 말 그대로 캐스터웨이. 표류할 수 있어요. 남파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맨 마지막 장면처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난파가 되는지도 몰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미사를 하니까 1945년 8월 14일까지 했던 성호와 8월 15일 날 했던 성호가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된장하고 똥은 분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난파됐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말이 세죠? 용서하십시오. 60대 경상도 사람입니다. 제가 어디 가면 특히 젊은이들이 있는 데 가서는 미안합니다. 60대 영남 사람입니다. 정말 60대 영남 사람이라는 말만 갖고도 죄송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날 종교 지도자들, 몇 개 종단 지도자들을 모아놨어요. 천주교 대표로 두 분이 가셨죠. 여러분들 아실만한 어른들 두 분이 가셨어요.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진심으로 얘기했는지 무슨 뜻으로 했는지 일제강점기와 민주화 등 험난한 고비마다 국민을 지켜온 종교의 역할에 전 세계의 자랑이다. 나는 심장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말을 어떻게 듣고 계세요? 민주화는 그렇다고 치고 일제강점기에 그게 국민의 자랑이라고요? 일어나서 그래야죠.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시대적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1876년 일본과 흔히 말하는 강화도 조약을 맺고 몇 개의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은 망합니다. 이게 망하는 순서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을사늑약 1910년 역사책에는 아직도 한일 합방이라고 많이들 글을 쓰고 있지만 을사늑약 1년 전 1909년에 안중근 장군께서 이 도시로구미를 격살합니다. 그때 조선교구 8대 교구장 뮤텔 주교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시대의 흐름 1번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 2번. 일본과 조약을 맺고 10년 후 1886년 조불 조약을 맺습니다. 흔히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들어옵니다. 그 와중에 1914년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 몇 달 후 경향잡지에 아주 특이한 글이 나요. 여기 경향잡지 그때 갖고 온 겁니다. 1914년 8월달이에요. 서양에 큰 난리가 났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 그래서 주교와 신부들이 돌아가니까 너희들 기도해라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왜 갖고 왔겠어요? 아니 프랑스가 전쟁 나면은 신부하고 주교님들도 전쟁으로 간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참여하면은 안 되는 거고 너희는 가가지고 총을 쏘는 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한 1번. 시대적 흐름 3번.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의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황 분도 15세께서 이런 글이 경향잡지에 납니다. 사회주의를 물들지 말고 그런 자와 상충치 말고 오직 논리해라. 빨갱이를 지금의 빨갱이의 개념이라고 보면 안 되죠. 볼셰비키 혁명은 제국주의에 대해 가지고 반발로 일으킨 거잖아요. 이런 글이 날 때 누가 제일 좋아해요? 일본 제국주의, 나치 제국주의, 파시즘 제국주의, 스페인 제국주의가 쌍손을 들고 환영을 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개념으로서 공산주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돼요. 시대적 흐름 네 번째. 아직도 국사책에 미국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했다. 순진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고도 자기들은 필리핀 식민지 다 갖고 있었고요. 유럽, 미국,
빼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엄청난 제국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 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를 하고, 파리 강화회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리품 챙기는 회의들이었어요. 그리고 국제연맹을 만들었죠. 그때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이 일어났듯이 3.1운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 교회의 반응, 한국 천주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1919년 3월달 경향잡지부터 12월달 경향잡지까지 전부 다 몇 번을 읽었어요. 3.1운동 내지는 만세라고 하는 단어는 눈을 까지집어봐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그거를 정치운동이라고 봤기 때문에. 아까 봤죠? 서양에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주교님하고 신부들 들어가니까 너희들 기도해라고 얘기해놓고 우리가 한 거는 정치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요즘도 계속 교회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목 바빠요. 3.1운동 사실은 가톨릭이 참여했다더라. 그것도 적극 참여했다더라. 이게 역사 왜곡일까요? 역사 왜곡입니다. 가톨릭이 참여한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참여했겠죠. 교단은 그거를 죽이려고 했어요. 신학생들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잘랐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교회 학자들이, 교회 역사학자들이 그때 추방당한 우리 신학생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연구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신앙을 뺏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상해에서 편지가 하나 날아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국민 아니냐? 여러분들 너가 뭐하고 있냐? 천주교인들한테 보내온 거예요. 천주교회사에, 교리사에 이런 것 좀 안 나오죠. 감추고 싶겠죠. 문제는 왜 이 사람들이 상해를 갔느냐는 거예요. 제가 4월 달에 80주년을 맞아갖고 강정에 있는 프란시스코 평화센터하고 같이 상해, 항주, 남경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다짐을 한 거예요. 현장에서 보고 우리의 흔히 말하는 독립지사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 동안에 한국 천주교, 조선 천주교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사실은 한상봉 선생한테 그랬어요. 오늘 모이실 때 임산부, 신장 약한 사람, 고혈압 환자들은 오지 말게 해라. 보다가 열받을지 모른다. 열받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보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 이야기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20년 단위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반복하고 있는지. 반복하고 있다고? 17세기 들어서 유럽 제국주의는 아시아로 물밀듯이 침략을 해 들어옵니다. 맨 처음 인도를 잡아먹죠. 동인도 해설을 만들죠. 그리고 인도산 아편을 갖고 중국의 사람들을, 중국 남자의 거의 대부분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죠. 그리고 아편 전쟁을 일으키죠.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러고 나서 아편 전쟁의 대가로 상해를 비롯해서 항구를 개방해라. 개방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밀듯이 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상해를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건 그 당시 사진이에요. 제국주의의 건물들이 이 와이탄 유명한 나루터에 들어가지고 쫙 있어요. 지금 이 앞에 동네는, 이거는 내가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한쪽은 제국주의의 건물들이 있고 길 건너편은 중국식 자본주의의 건물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도 쌓여 있었어요. 그 와중에 아편전쟁 이후에 조계지라는 게 생겨요. 조계지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외국인 치해법권 지역이에요. 행정자치권이 있고 여러 가지 식민지들이 자기들 거라고 그렇게 내는 거예요. 영국 조계지가 7군데 있고 프랑스 조계지가 4군데 있어요. 영국은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왜 프랑스 조계지로 갔을까요? 그 당시 영국은 일본과 동맹관계입니다. 아편전쟁을 끝난 다음에 일본과 무슨 조약을 맺느냐? 조선은 일본이 먹어라, 청나라는 영국이 먹겠다.
그런데 만주 사변을 하고 상해 사변을 하고 하면서 일본이 그거를 침략해 들어오거든요. 일본 애들이 그런 애들이잖아요. 지금도 일본의 왕족들은 영국으로 유학을 가죠. 미국 안 가요. 영국으로 가죠. 운전대가 유일하게 우리하고 반대쪽에 달렸죠. 영국 쪽으로. 아마 뭐 섬나라가 뭐 때문에 왼쪽으로 하는지는 나는 문화적인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보고 배웠겠죠. 프랑스 조개지로 대한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가기 전 74년 전에 김대건 신부님이 상해 금강성당에서 신부 서품을 받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어떤 신학자도 김대건 신부님이 왜 먼저 상해 임시정부보다 왜 먼저 그곳에서 서품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김강성당에서 봤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은희공소에 있는 걸 해놨고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김강성당은 굉장히 큰 성당인데 김대건 신부님 경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거기에 모셔져 있고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저는 계속 물었어요. 당신이 74년 전에 조선 사람들이 상해에 들어올 줄 어떻게 알고 여기서 서품을 받았을까요? 그거를 해석하는 것이 종교의 힘이잖아요. 임시정부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신서구 선생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제국으로 망했으니까 대한민국으로 독립하자. 이동영 선생이 이제 이 나라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해가지고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아직도 건국절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말하는 멍충이들은 제발 이 날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거기 모입니다. 이 파란 걸 일본어 처음을 찍어놨는데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김군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 사람. 나 밀양 사람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선생님이 1919년에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계신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고 여기에 훈남이 있습니다. 신익희 선생님입니다. 이런 영웅 호걸들이 상해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한쪽에서는 외교로 하자, 한쪽에서는 교육으로 하자, 한쪽에서는 무장으로 하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가 뽑혔는데 불행하게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탄핵됩니다. 신철호 선생이 그러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미국한테 청원을 해요. 우리를 좀 지배해달라고. 그 사람 나름대로 그게 외교라고 생각했겠죠. 지금 아마 요 경교장이 요 뒤에 있죠. 경교장이. 바로 뒤에 있을 거예요. 백범 선생님은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백범 선생님이 나중에 일본 제국주의한테 현상을 할 때 80만 원인가 그랬어요. 아까 나왔던 밀양사람 김원봉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 당시로. 김원봉이가 훨씬 비싼 사람. 임시정부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임시정부의 모델링이 좀 다 돼 있었고요. 임시정부의 겉모습입니다. 여기를 누가 관리할까요? 중국 정부가 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 나는 그것도 참 딜레마였어요. 제가 가는 굉장히 많은 독립군들의, 독립지사들의, 애국지사들의 여러 그 흔적들이 중국 정부가 관리하고 입장을 전부 다 중국 정부가 받는 거예요. 1919년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내가 이 앞에 사실은 이 큰 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4시 2분으로 돼 있어갖고 괜찮구나 그랬는데 내 손목시계를 보니까 17분이나 되잖아요. 더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22년도에 상해에서 처음으로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테러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오성윤, 김익상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의열단 사람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몇 번이나 얘기하는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이걸 만들었을 때 신치호 선생이 조선혁명선언, 이거는 의열단 항일선언이에요. 무장투쟁으로 일제를 몰아내고 광복해야 된다. 문화운동이다. 외교 독립론이다. 지금은 그것은 한가한 이야기에 불과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가면은 의열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번 예수의 길 단체로 한번 꼭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밀양에 사실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명남도 밀양 사람이고요. 유림의 김종직 선생도 밀양 사람이고요. 신영복 선생님도 밀양 분이시고요. 김원봉도 밀양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파란 글자를 했어요. 김원봉, 김성윤, 윤세주, 한봉건, 황상규, 김재지, 윤치영, 이병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밀양 동화중학교 출신이에요. 한 학교 출신이에요. 그 당시 교장 선생님 전홍표, 우리나라 역사책에 안 나오는 분이에요. 그 동화중학교는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그대로 폐교시켰죠. 그리고 그 자리는 흔적은 지금 현재 택시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김원보이가 북한으로 갔다고 김원보이가 미우면 미웠지 의열단이 믿습니까? 그래서 그 흔적까지 없어버리고 그 중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강령을 만들고 파괴 대상을 정하고 죽여야 된다는 사람들을 정하고, 나는 이 가사를 7명을 할 때 밀정이라는 이 글자를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독립군들이, 애국지사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중근 선생님하고 같이 총을 쐈던 그 무슨 역 미리 가 있었던 우석순도 나중에 밀정이 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김원봉 선생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원봉 선생이 나오면은 이 사람이 나와야 돼요. 노덕술. 일제시대 때 김원봉을 잡았고 해방 이후에 또 김원봉을 잡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력 한번 볼까요? 일본 훈장 2번 받았고요. 대한민국 훈장 2번 받았고요. 방맹초기에서 무죄 석방당한 다음에 헌병대장 범죄수사단장을 합니다.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천주교 신자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천주교 신자 이야기 조금 이따 나올게요. 나는 어디 가서 천주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어쩔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대종교라는 종교를 들어보셨나요? 국사책에 나철의 대종교. 대종교 사람은 전체가 잡혀갑니다. 김골 선생님이 의열단은 임시정부의 그 정식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인 애국단을 1932년에 만듭니다. 이걸 만드는 배경이 이광수라고 하는 천재는 민족 개조론을 들고 나왔고요. 최남선이라고 하는 천재는 조선 총독부에서 관직을 받고요. 그리고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상해를 공습합니다. 최남선의 이야기를 하나만 할게요. 최남선은 1949년 1월달 반민특유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개헌작지 56년 1월달을 보면 최남선의 성명서, 원래 불교 신자예요. 이 사람이 개종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들어왔을까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57년부터요. 57년 8월달에 노천명, 여류시인 노천명. 62년 4월달에 박순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거를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게 6월 15일 날 가톨릭 신문이에요. 가톨릭 신문 지금 이 특집 기사가 나오는데 제목을 보고 내가 지성인들 가톨릭 신앙에서 해답 찾다. 그리고 이게 탁 나오길래 남인 학자들이 돌아온 거 그 이야기를 하는갑다. 뭐 틀린 게 있나? 이벽 선생님, 이승훈 그 얘기들. 중간 제목을 딱 보는데 돌아낀 거예요. 불교 시대였던 육당 최남선이 종교의 구원 능력을 해갖고 55년도 전격 개종을 했다더라. 지성인 여기 딱 가니까 전 감리교 목사이고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하나였던 정춘수. 요 밑에 내려가면 감리교 제일 오래된 정동교회가 있죠. 정춘수 목사예요. 이 사람 친일 변절자예요. 33인 중에 하나고. 이거를 얼렁뚱땅해가지고 지성인들 가톨릭 신앙으로 얘기를 하면 어쩝니까 도대체.
서울교구 여러분들 거의 다 서울교구죠. 의정부 교구도 있고. 서울교구 지금 흔히 말하는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6.7%예요. 작년 말에 생각. 마산교구를 먼저 아세요? 자랑스럽게 7.6%입니다. 우리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다 그러는데 도지사도 천주교 신자, 창원시장도 천주교 신자, 높은 관직들은 다 있어요. 시골 할배, 할매들, 남해안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신자 아니에요. 너무나 고마워요,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 무려 80명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복음화율 28%. 그러니까 윤석열 안브로시오 같은 애들이 돌아다니는 게 아무렇게 이상 안 한 거예요. 명청 출신 있나요, 여기? 명동 청년에. 명동 성당에 아주 오래전에 지성인 교리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 치사. 거기 6개월도 안 받아요. 똑똑하니까 한 3개월 받으면 뭐 교리를 다 외우는 거예요. 제가 옆길로 세면은 그 시간을 못 맞춥니다. 유퀴즈 할게요. 요새 유퀴즈 할까요? 네. 선물은 없습니다. 아까 상해 사변 얘기했는데 상해에서 상해를 공습할 때 일본군 비행기가 출발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이원영 선생은 얘가 알짜를 피운 자. 나중에 알짜를 피운 자 한 번 더 나옵니다. 왜 지금도 중국이 제주에 공항을 만든다, 제주에 항구를 만든다, 군사랑을 어떻다, 새만금 한다. 북한이 왜 신경 안 쓰고 중국이 신경 쓰는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남경 폭격할 때도 알뜰에서 날아갑니다. 1932년 이봉창 의사가 찾아옵니다. 그 당시 32살 한일 예국당 1호 사원이에요. 히로히토 천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폭탄을 던져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실패하죠. 이봉창 의사가 선서문을 쓰고 한 거예요. 이 사진이 우리 영화 암살할 때 이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이 사진, 이 영화 안에서 이 사진 누가 찍는 줄 아세요? 그 잘생긴,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공유라고 하는 친구가 찍어요. 그 공유가 누구냐 하면 역사적으로 안정근 요한입니다. 안중근 선생님의 둘째 동생. 그 공유가 바로 안정근 집에서 이 선서문을 찍은 거예요. 잡혀가서 돌아가시죠. 그 4개월 후에 윤봉길 의사가 찾아옵니다. 27살. 그래서 김군 선생하고 천장절, 천황 생일 때 폭탄을 던지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서를 쓰고, 이 글자 27살의 나이에 글을 쓴 거예요. 자식이 이미 이때 두 명이 있었고요. 우리 어릴 때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고 군사 측에 배우는데 친일 학자들이 전부 다 적은 거예요. 아니에요. 물통이에요. 제대로 배워주지도 않았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제일 유명한 시라카 요시노리 이름 기억하십시오. 육군 대장이 죽고 맨 밑에 시게미스 마모루가 다리가 절단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시라카 요시노리는 상해군 사령관이에요. 1932년이에요. 그로부터 7년 후 1939년에 조선 땅에서 창씨 개명을 하는데 이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는 인간이 있습니다. 백선엽이가 이름을 바꾸면서 이 이름을 씁니다. 이 이름이 자랑스러웠겠죠. 자기가 만주 군사학교를 가니까 이 대장인 이름처럼 자기가 되고 싶어 했겠죠. 우리 역사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노기남 주교가 이름이 오카모토 가네이루예요. 그 이름을 한번 뒤져볼까요? 누구의 이름을 갖다 썼는지. 얼마 전에 이 백선엽에 대해서 영화를 국회에서 하더라고요. 밑에 이름 한번 볼래요? 주체 명단 친근한 아셀라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겁니다. 인생들을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명 다리가 불편했던 잘라졌던 시게미스 마모루는 나중에 외교부 장관이 돼서 1945년 9월 2일 미주로 항해에 올라가서 메가다 앞에서 항복문서를 적죠. 그때 나오는 사람이 윤봉길한테 다리가 절단된 사람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좀 통쾌하게 느껴져야 돼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열병식 했죠.
전승절. 왜 9월 3일이 전승절인지 이해를 했어요. 9월 2일 날 우리는 8월 15일 천황이 뭐 녹음을 했다, 뭐 방송을 했다, 그걸로 끝이었잖아요. 한복에 사인 안 했잖아요. 한복에 사인을 9월 2일 날 하고 장개서희가 9월 3일 날 승리했다고 그 다음날을 공휴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날이 전승절이 되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는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카이로 회담에 윤봉길 의사가 영향을 주었죠. 장개서희가 중국 사람 4천만이 못한 일을 윤봉길 의사 한 사람이 했다고.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고. 제가 상해에 갔을 때 윤봉길 여기를 갔어요. 그 당시에는 홍구공원인데 지금은 루시인공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갔더니 윤봉길 의사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이 관리를 누가 할까요? 중국이 합니다. 이러고도 명동에 가면은 중국 사람 물러가라고 아직도 깃발을 흔드는. 제가 갑자기 왜 주님을 용서하소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부터 교회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지금 32년 윤봉길 의사가 거의 됐죠. 1911년에 조선교구는 서울교구와 경성교구와 대구교구로 이제 갈라집니다. 그리고 제 경성교구 9대 교구장이 라리고 주교인데 라리고 주교께서 조선 총독부 25주년을 맞이해서 친절하게 일기를 남기죠. 그날 서울, 대구, 원산 교구장 주교들과 성파오로 순회의 원장이 포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밑에 글을 적어요. 천주교회가 일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나라를 위한 유익한 기관으로 인정된 것은 천주의 섭리이며 기쁜 일이다. 저는 정말 모욕감이 들었어요. 이분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한국 천주교회가, 조선 천주교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좋은 기관으로. 1936년에 신사 참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이가 안심하고 참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본당 신부에게 질문하면 더 상세히 가르쳐 줄 겁니다 하고 친절한 글이 나옵니다. 우리 처음에 조선 천주교회가 들어와서 제사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죠. 조상 제사는 언제부터 풀렸어요? 일본 신사 36년에 풀렸어요. 조상 제사는요. 최소한 그럼 같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39년에 풀립니다. 조상 제사보다 일본 제사를 먼저 풀어준 거예요. 여기 또 덩달아 해야 될 거잖아요. 본당 신부한테 물어보니까 본당 신부님들이 갔을까? 나는 많이 안 갔을 것 같은데. 신자들만 가라 그랬죠. 이때부터 막 쓰기 시작해요. 38년 경성교구를 보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매주일, 매월 시시때때로 너가 뭘 해야 되는지를 쫙 해놓은 거예요. 지금도 할매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모아놓고 신부님들이 공지사항에 뭐를 위해 가지고 주목연 몇 세 하면 그 다음에 그걸 못하면 고해상사실에 가서 우짜겠는겨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거 못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라고 지금 이만큼을 내놨다니까요. 지금 순교자 성울이죠. 순교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순교 정신으로 보답해라. 맨 마지막 것만 한번 보실래요? 순교 정신을 체득해서 더 효력 있는 종교 보고 종교로서 나라에 보답해라. 지금도 아마 한국 천주교회가 지금 241년째인데 241년 동안 계속 순교를 갖고 미안하지만 우려먹고 있잖아요. 5만 대 순교예요. 5만 대 순교. 이제는 일본 놈한테 잘 하라고 순교까지 나왔어요. 아, 그건 또 신학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소. 아,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가 나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학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시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시인은 파란 하늘을 걸고 빨간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인의 말은 경고이고 예언이고 희망일 수 있어요. 약속일 수 있어요. 32년 윤봉길 의사 이후로 상해 임시정부는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거는요, 단 한 번도 일망 타진된 적 없습니다. 김구 선생님 한 번도 안 잡혔습니다. 그렇게 안 잡힌 분이 해방 이후에 돌아가시죠. 우리 땅에서. 제일 먼저 간 데가 항저예요. 항저에
그 42년 후에 장기석이 도와가지고 진분실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거기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오늘 굉장히 많은 중국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선생님은, 김골 선생님은 어머니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싱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가지고 피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갖고 그걸 기록으로 다 남겼죠.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 아십니까? 손자 말고 증손자. 이 사람이 증손자입니다. 김용만 의원. 그래갖고 권성동이가 뭐라고 궁시렁거리고 나가는데 한판 뜰래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경상도말로 그때 조사비였죠. 평화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부술 거는 부셔야죠. 임시정부 유인들의 거주지가 피체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체지라고.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뒤에 음수 사원이라고. 물이 내려오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잊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중국에 보답하자는 뜻이 아니라 임시정부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있었던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학살의 현장 남경을 갔을 때는 정말 마음이 쉽지가 않았어요. 남경은 그 당시 중국 정부의 수도였어요. 중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937년 12월 13일 날 남경이 함락됩니다. 일본군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30만 명을 죽여요.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라? 선간후살. 먼저 강간하고 뒤에 죽여라.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끔찍한 사람들. 학살 기념관을 갔죠. 30만 명을 3만 명 몇 명이 30만 명을 한 달 동안 죽입니다. 한 달 동안.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기록관 이름이 남경 대도살 자료전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학살이라고 안 부르고 일본이 했던 것을 도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은 학살을 도살이라고 써서 중국은 그렇게 쓰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학살은 학살이고 도살은 도살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 일은 단순한 학살이 아니라 도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행기들이 알뜰에서 날아갔다는 게 믿어지세요? 후쿠오카에서도 날아오죠. 중간 기착지들은 전부 다 알뜰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빨리 갈 수 없고 기름을 넣는 게 한량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기들이 신기록을 초기록을 세웠다. 요쪽에 있는 친구가 요 칼 하나로 106명을 죽였고 요 친구가 105명을 죽였다. 그래서 연장전을 벌려갖고 이 친구가 이겼다는 거예요. 칼 하나로 106명의 목을 뱉다는 이야기예요. 일본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고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다 그러고 제가 기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남영동에 지하철에서 아예 그런 민주화 기록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처절히 당했던 거는요. 나중에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 소녀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위안부 소녀에 대한 조선 땅에는 위안소가 없었을까요? 전부 다 동남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땅에도 있었습니다. 단 한 군데도 안 남겨놨죠. 남경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의열단이 만듭니다. 김원봉이 설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기, 2기, 3기 동안 125명의 청년들을 양성합니다. 1기 윤세주 선생. 윤세주 선생님은 김원봉 바로 앞집 살았어요. 동생 같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윤세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위키백과를 보시면 됩니다. 2기의 대표 정율성 선생. 광주분 계시나요? 광주분. 정율성 때문에 난리가 난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안에 정율성 공원만 쳐더라도 바로 몇 년 전에 난리가 났어요. 그 동상을 한 걸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현재 북경의 혁명 공묘에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위키백과를 보시면 됩니다. 3기의 대표 이육사 선생입니다. 우리는 국어 시간에 광야라고 하는 시를 배우면서 민족 시인이다 그렇게 하지만 시인이기 이전에 이 사람은 의열단이었습니다. 17번 접혀갑니다.
17번. 그리고 해방되기 전 44년 북경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쩌면 정말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념관장 김영석 같은 희한한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혁명 군사정치학교를 그때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내가 지금 얼핏 보니까 김현줄 선생님 어디 보신 것 같은데. 아, 뒤에 계시네. 김현줄 선생님 그때 같이 갔어요. 요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아주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리본을 전부 다 우리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터를 찾았죠. 옛날 도교 사원이었어요. 그리고 제를 올렸습니다. 지금 전하시는 분이 김성한 예수의 신부님이고 옆에 계신 분이 양웅기 수사님입니다. 제가 광야라는 시를 거기서 읽었어요. 유튜브에 시사기획 상을 찾으면 KBS에서 만든 건데 김원모이가 1939년 이 사람이 빨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만주로 들어가서 우리는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우리의 조국으로 진입하려는 것이라는 거에 육성으로 나옵니다. 나도 이때 처음으로 육성을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나중에 한번 이거 유튜브 찾으면 나와요. 밀정이라고 하는 거. 밀정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을 했는지. 이게 나오면 이제 교회 이야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39년까지 얘기했어요. 이제 해방되기 한 5, 6년 마지막 발악할 때인데 조선천주교회는 40년 경성교구 애국 행사라 그러면서 경성교구가 동양의 평화와 강건 모은 장구를 위해서 미사드리고 국방헌금하고 보정하고 위문 주머니 하겠다. 군기, 비행기를 헌납하기로 해서 매월 매일 1전씩 헌금해라. 경향잡지 41년도 6월달부터는 아예 특별란이 만듭니다. 일본어로 적어놨어요. 일본어로. 우리는 황국신민으로서 충성을 한다. 믿음과 사랑과 협력으로 단결을 한다. 인고살면으로 황국에 도를 한다. 이걸 일본어로 아예 딱 적어놓은 거예요. 경향잡지예요. 아, 경향잡지가 왜 자꾸 저 사람이 그러지? 조선 천주교의 기간지입니다. 지금도 주교회의 기간지는 경향잡지입니다. 기간지예요. 기간지. 우리가 1월 매월 1전씩 하는데 적은 헌금이지만 가난이 비오듯 하는데 악정 고타는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그거에 얼마나 정성을 아끼니까 정성을 아끼지 말고 내놔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나 있잖아. 짜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내놓고 그거 하라는 거. 재밌는 거예요. 이게 몇 월달 거냐면 42년 1월 달에 풍기를 경납해서 경성교구연맹에서는 돈이 모였으니까 무슨 병기를 사드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에서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당국에서는 현금 그대로 헌납함이 더욱 좋다고 하자 12월 15일 연맹 이사장 노기남 신부 여기는 사실은 강본 오카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카모도 간에 이루가 이를 조선군 사령부에게 헌납해서 당국자를 감격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주교가 되기 전입니다. 주교가 될 만하죠. 나 같아도 주교시킬 것 같아요. 더 말할 거면 있어요. 아니야말로 내가 옆으로 조금만 갈게요. 조선 천주교에 처음으로 한국인 주교가 나왔다고 교회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뭐가 달라졌는데요? 일본 놈이 지랄을 하는 거를 막기나 했습니까? 태극기를 갖고 나와가지고 미사할 때 흔들기라도 했습니까? 뭐가 달라졌는데요? 일본 놈 갖다 놓은 것보다 더 난리를 폈죠. 왜냐하면 나는 친일입니다. 나는 반민족자입니다를 내버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열을 10분의 1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책을 읽으면서 해도 너무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 한국천주교에 그래도 반성했는데 반성한 것 쪽에서 보여드릴게요. 42년 1월 달에 대동원 전쟁이 일어난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41월, 12월 달에 진주만 폭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동원 전쟁이 왜 벌어졌느냐? 그러면서 미세다 우리 천주교 신자는 타인의 모범이 돼서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 이야기. 이제 마지막 제가 다녀온 리지 항 일본군 위안소입니다. 일본군 위안소는 아시아 전역에 300개에서 400개 있었습니다. 제가 간 데가 남경에서 제일 커요. 거의 2,000평이에요. 건물이 8개나 있어요. 조선 소녀들이 214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14명. 기록상. 내가 여기에서도 그래놨죠. 국내에는 없었을까요? 지도상으로 보면 국내에 있어요.
벽면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남쪽에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위안부 여자라고 고백을 했다면 북쪽에 이분은 황해도 해주뻘인데 박영심 할머니, 박영심 할머니가 19호실에서 내가 살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이 사진에 이 임신부가 자기였다고 17살에 걸려갑니다. 그리고 이때가 23살이에요. 이 아이는 결국 사산됩니다. 위안부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위안부 소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 감정이 어떨지. 17살에 잡혀간다니까요. 애들이 하루에 80번을 겁탈을 당해요. 물 좀 먹고 갈게요. 물을 먹은 이유는 진정을 조시키려고. 그 현장에 가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칠 수 없는 눈물이에요. 지금도 눈물이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수건을 갖다 놨죠. 닦아드리라고. 정면에 눈물이 흐릅니다. 지금 우리 프란시스코 교육회관 들어오는데도 우리 소녀상이 있지만 저는 제대로 쳐다보질 못해요. 그 와중에 44년 2월 달에 희한한 글이 나옵니다. 특별보도 정신대라는 단어가 나와서 내 눈을 찔렀어요. 한때 정신대가 위안부하고 이꼴을 시켰지만 그게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정신대는 일하러 가는 건데 어쨌든 그 내용은 특별보도 130명을 전 조선 각지의 연사로 변했다. 경성교고 이사장의 남상철이가 가서 참여했다. 남상철 우리가 그 존경하는 성인 남종삼 요한의 손자입니다. 저 할아버지를 이렇게 더럽히고들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죠. 신자 특별 지원병들을 위해서 중현성당에서 옥가모도 간행이로 추격해서 미사를 합니다. 우리가 쏘는 총알은 미국과 영국의 괴수들의 머리를 뚫을 것이며 그놈들이 쏘는 것은 우리를 피해가게 하소서. 아무리 그렇게 미사는 안 했겠죠. 3개월 동안 지금 돈이 아니에요. 80년 전에 2,100만 원을 모아요. 그리고 비행기 230대를 갖다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의 적자로서 뭘 어쩌고 한다 그러면서 네 번째 신자 청년층에서 많은 지원병이 나오기로 한다.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교회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를 모르는 청년들은 빨리 국어에 통달해서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일본어겠죠. 그래서 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이거는 한번 제가 읽고 갈게요. 시간이 없어도. 금속품을 왜 헌납하느냐. 우리가 날마다 애용하던 식기를 헌납해요. 이것이 어뢰가 되어 적군의 군함을 격침시키고 우리 얼라들이 자녀들이 밥을 먹던 수저가 헌납되어 이것이 포탄도 되고 폭탄도 되어 적국의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혹은 적군의 기지를 괴멸시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통쾌하며 얼마나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는가. 이런 쾌감은 그 자체만 해도 금속품을 남모르게 감추고 애지중지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고상하고 깨끗하고 대장부상한 맛이 있는 것이다. 이게 제정신이에요. 얼라들 숟가락까지 갖다 바치자고. 그러고 그게 얼마나 통쾌하냐. 이 정도면 세디즘이죠. 이 정도면 정신 분석을 해야 돼요.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어떻게 이걸 교회의 입으로 얘기를 합니까? 일본 놈이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내가 뽑았잖아요. 개항잡지 1943년 4월이라고. 아, 이게 재밌는 기사가 나와요.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어요. 육군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이 청년들이 해군에도 응할 소질을 갖고 있다. 아,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아, 배 타고 가는 것 같다. 자, 퀴즈. 또 유퀴즈 하나 할게요. 탑건에 나오는 톰 크루즈가 나왔지. 톰 크루즈 나오는 탑건이 전투기 확 하잖아요. 이 사람이 소속이 어디예요? 육군이에요? 해군이에요? 공군이에요? 해군이에요. 1945년 이전에 일본군한테 공군이 없어요. 해군으로 나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13명의 가미가제에 나갔어요. 공식적으로. 이게 해군이에요. 이 청년들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덴노 반장이 하면서 죽을까요? 조선이가 해방해라 그러겠어요.
전쟁이 끝나기 5개월 전에 아베 총독이 도건 수도원을 갑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전쟁 난리고 났는데 무슨 함흥 도건까지 간단 말이에요. 무기 좀 달라고 갔겠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듯이. 그런데 아까 금방 그게 1945년 3월이라고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불행하게도 45년 4월 30일 날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국항이 되는데 우리 수도원들도 자유롭지 못하죠. 나치 깃발을 걸어요. 나치 깃발을. 프랑스 선교사들, 베네딕토 선교사들, 메리노 선교사들, 콜롬반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나 이분들도 역사 앞에서는, 민족 앞에서는 사과할 거는 사과해야 돼요. 그냥 사과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미사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일 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생쇼입니까? 경상도 할매들이 고해성사 보러 들어가서 젊은 신부님들한테 성사 보는데 젊은 신부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할매들이 들어와서 그럽니다. 사는 게 다 죄 아닌겨 사카주의소 그럽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지은 죄가 있는데 생쇼를 하면 안 되죠.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가면서 우리나라 총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일본 총독 토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군인입니다. 전부 다 군인. 다른 총독하고 달라요. 영국이 그러니까 인도에 총독으로 보내고 어느 나라에 총독으로 보낸 거하고는 달라요. 어쨌든 조선이 정신 차리려면 100년 걸린다. 식민지 교육을 심어놨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 효과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일장기 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아, 내가 올라올 때 보니까 광화문 앞에서 성조기 팔고 성조기 흔들고 있더라고. 그게 일장기하고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 돌아오는 날입니다. 45년 해방이 돼서. 제가 이걸 노랗게 칠했는데 대한민국 27년이라고 11월 3일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대한민국 27년 아까 1919년 4월 11일 날 그때부터 27년 그래야 1945년이 나옵니다. 지금도 건국절이 1945년이라고 48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이 사진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상해에 가서 이걸 찍어오면서 딱 보는데 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때려봤죠. 이분이에요. 솔직하게 저 몰랐어요. 김윤철이가 있는지. 그래서 와서 막 찾아봤죠. 어머나, 한자가 똑같아요. 아버님이 1919년에 해주 어디에서 살다가 황해도 분인데 들어가면서 따라가가지고 임시정부 마지막 외무부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겁니다. 아무튼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해방이 됐죠. 그리고 1945년 9월 26일 날 서울에 입성합니다. 미군이. 낯익은 아저씨가 앞에서 뭘 오카노도 가네히루가 아니고 노기남 씨입니다. 그 옆에 장면 씨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성인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이 앞에 가가지고 또 환영 미사를 했어요. 명동성당에서도 환영 미사를 했고요. 그로부터 3개월 후 1945년 11월 23일 날 임정일진이 들어옵니다. 환영 미사 했게요, 안 했게요?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미군이 들어오는 거는 환영 미사를 하고, 미군이 들어온다니까 중앙청, 지금 없어진 중앙청에 미군 기가, 성종이가 며칠 날 올라가는 줄 압니까? 9월 22일 날 올라갑니다. 8월 15일 날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때까지 어느 나라 깃발이 있었게요? 일장기가 있습니다. 8월 15일 날 해방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해방됐나요? 해방은 독립이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나요? 한국천주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난파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정 외정 때 난파됐었다, 교회가. 그러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년 후 박정희가 나옵니다. 1984년,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지 84년 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84년 후에.
그로부터 몇 년 지나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한국천주교회가 새신각화의 7개 항목을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그 두 번째 항이 우리가 일본 시대 때 민족 독립을 앞장서는 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때로 제재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뒤에 아마 신부님이 계신데 제가 고해성사풀에 들어가서 옆집에 가가지고 금 거북이를 갖고 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를 사해 줍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안타깝게라고 얘기를 합니까? 30몇 년 동안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이웃집 여인을 간음했습니다. 신부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부님 같으면 나와가지고 조사킬 것 같아요. 이게 사죄라고요. 아무리 국어 공부를 안 했지만 로마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겠지만 국어 공부를 안 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몇 년, 8년 지난 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임명사전을 합니다. 16개 분야에 4,776일을 하는데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민족임명사전 51페이지에 천주교하고 교계 나옵니다. 일전 강병기에 조선 천주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독과 관계가 원만한 편이었다. 그래서 몇 명 친일 인명이 7명이에요. 우리 그 한상봉 선생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거는 천주교는 종단 전체가 친일입니다. 종단 전체가 반민족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개신교 56명, 불교 54명, 천도교 30명, 유림 50명에 비해서 우리는 작구나. 작은 게 아니죠. 전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우리나라 그 천주교회는 동작이 늦잖아요. 굉장히 늦어요. 천천히 하는데 단 하루 만에 성명서가 나오고 유감을 표한다고 서울대교구 대변인 이름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서울대교구 대변인 이름으로. 그랬더니 교회 언론들이 막 씁니다. 능동적인 친일에 친일도 또 수동적도 있고 아니 무슨 스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일 여부를 뭐 실제로 겉만 보고 속으라면 저를 뒤집어 놓은 기사는 다음이었습니다. 친일 행적 구체적 증거인가.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한번 볼래 하면서. 우리 신학연구소에서 이 책을 내가지고 우리 신학연구소가 작은 책 시리즈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한상봉 선생이 종교 근본주의에 관한 그 책을 썼고 제가 두 번째였는데 이거 쓰는 바람에 우리 신학연구소가 아마 거덜이 난 것 같아요. 그 이후 다른 책이 안 나왔으니까. 친일임명사전이 2008년 4월 29일 발간됐는데 불과 한 달 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면 가톨릭 학원 교원 기숙사를 하는데 그 당시 돌아가신 정진석 추기영 서울 교구장이 가서 그 관의 이름을 노기남관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 사람을 친일이라고 얘기하고 반민족 천주교회 대표라고 얘기하는데 오카무도 가네이를 얘기하는데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이 관을 오카무도 가네이를 관이라고 해야죠. 지금도 이 이름으로 있습니까? 내가 마산에 있지만 서울 교구 사람들은 참 순진합니다. 아니면 무식합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까? 미안합니다. 가톨릭에서는 한국 큰 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해방이 되고 15년 있다가 박정희가 계엄을 일으키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사설을 합니다. 방공보다는 국가 통일이 국토 통일보다 방공은 국토 통일보다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사설을 쫙 써요. 재건 국민운동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일제시대 때 국민총력하고 똑같이 만드는데 똑같은 분들의 이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신일신 신부님도 친일임명사전에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신앙의 정신으로 재건 국민운동에 적극 협력하라. 45년 전에 45년도에 한 일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또 20년 흘러가 볼까요? 각하가 등장했죠. 막 씁니다. 가톨릭 신문, 이때는 평화신문 없을 때요. 일면 톰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호불호. 그래가지고 막 옆에다가 민족 뭐 복지 정의의 나라를 만들자 해가지고 하는데 제일 웃기는 기사가 뭐냐면요. 노계란 대주교가 금경축하고 서정일 대주교님이 은경축을 하는데 얼라들도 아니고 대형 케이크 선물 받았다는 게 일면에 납니다. 얼라들입니까? 이게 어떻게 신문 일면에 납니까? 각하가 케이크를 줬다고. 제 눈이 유별합니까? 저런 걸 찾아냅니까? 보라고 썼잖아요. 내 죄는 본 것밖에 없습니다. 또 20년이 흘러가서 2000년도가 왔어요. 21세기가 왔는데 4대강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 교구장, 내가 이름을 자꾸 얘기하게야 돌아가신 거니까 이제 그만하랍니다. 우리는 반대한 게 아니다. 결과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의 입장은 어떻다. 명동개발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명동개발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다. 젊은이들은 명동개발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명동이 이렇게 바뀌었죠. 우리 민주화의 들머리가 없어졌죠. 예수상이 없어졌죠. 그리고 행복합니까? 성모상이 공중부양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가톨릭 회관 주차장 근처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가면 그 앞에서 먼저 기도했던 거를 난 처음에 가서 못 찾았어요. 이 위에 공중부양이 돼 있다니까요. 일반 사람들 못 찾아요, 여기를. 이러면 행복합니까? 여기 있던 예수상은 어디 갔어요? 주차장으로 갔어요. 그러더니 결국 21세기에 암브로시오가 나와요. 암브로시오가 나오니까 다 포화했다고 뭐 난리 굿이 났어요. 이게 당선인 시절이고요. 요거는 대통령이 된 다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혹시 가톨릭 신문사 누가 와 있나요? 평화신문 와 있나요? 왜 이런 보고도 안 해요? 평화신문에는 이 기사가 나는데 가톨릭 신문 이 기사 씹었습니다. 난 정말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대문짝하게 평화신문이 나는데 가톨릭 신문 안 내요. 안 됩니다. 제가 신문을 좀 유별하게 봐주고 그렇지만 대통령이 돼서 나왔을 때 인수위원회 제공이 있어요. 사진. 교회 신문들이 안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안 찍고 보도 안 하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좀 써달라고 한 거예요. 케이크 주면서 얘기는 안 했겠죠. 설마.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되니까 교계 공동취재단이 이제는 교회가 붙었어. 요 정도 이야기하고 나는 이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눈을 감으면 현재도 눈을 멀게 됩니다. 지금 별 문제 없잖아. 우리 민주화도 하고 사제단의 시국 성명도 하고 뭐 별 문제 없잖아. 그렇게 하니까 눈이 머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교회의 공식적으로 반민족 자료집을 내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교양잡지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또박또박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매년 그날 8월 15일이 백번양보에서 성모님의 그 미들교회에 의한 성모 승천 대축일이니까 8월 14일 우리가 말하는 기림절에 추모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안부 소녀들하고 관계 있나 하지 말고 일본 시절 전체에 대해서 추모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올라올 때 봤던 소녀상이 교구청에 있으면 안 됩니까? 모든 성당에 있으면 안 됩니까? 친히 임명사정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을 모든 교구, 최소한 교구청에는 놔둬야죠. 숨기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쓴 마지막 글씨입니다. 그 군인의 본분은 나라가 위험할 때 자기의 몸을 바치는 거다. 이분을 한쪽에서 지금 성인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성인 이전에 그분이 대한의군 참모 중장인 거를 교회가 제일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인죄가 안 되죠. 군인으로서 그거는 전쟁 중에 죽인 게 되는 겁니다. 격살한 겁니다. 2분 지났습니다. 1분만 더 할게요. 괜찮죠? 10분 정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술도 안 쉬고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아름다운 최종태 작가의 저는 개인적으로 바보 예수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얼굴을 보면 어서 오너라 라고 하는 얼굴과 동시에 너는 웬만하면 들어오지 마 하는 얼굴이 있어요. 이제 와서 그래봤자 이제 다 했어요.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름다운 예수상이 명동 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늙은이가 돼 있어요.
목수를 주차장 요 앞에 벤치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도 글을 몇 번 썼고 뭐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도 그렇게 했지만 여기 사대는 인간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불교에 여러분들 사찰을 가면 해인사 8만 대장경 앞에 주차합니까? 대웅전 앞에 조계사에 대웅전 부처님이 계신데 주차합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똥구멍을 갖다 댔어요. 배기를 이렇게 댔다니까요. 예수상 옆에다가. 그걸 보고 교구청에 출근을 할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이. 그 공무마이한 로마에 가서 라틴어를 확 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 예수 아니거든요. 주차장 늙은이거든요. 성당 앞에 있었던 게 보기가 싫었겠죠. 갈 때마다 조금 걸리니까 니 들어오지 마 하니까 내 말이 거칩니까? 교회가 거칩니다. 갑자기 개도원입니다. K-POP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은 전부 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는 이 작품이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 아픔을 드러내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픔을 드러낼 때 이 사람들이 했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초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죠. 내가 이만큼 아픔이 있다고. 그렇지만 고백한다고. 제가 외우질 못해서 골든이라는 노래 가사를 적어왔어요. 이 캐도원에 보면 골든 나오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숨지 않을 거야. 이게 본래 내 모습이었어. 그럴 때 우리가 빛날 거야. 우리를 바라봐 골든. 지난 12월 3일 날 내란이 벌어졌을 때 광장에서 젊은이들이 나는 소라 부르는 소라다 부르는 거 뭐 우리를 그 뭐 행진곡을 부르러 나갔더니 아이들을 내가 모르는 새로 만난 세상 지 드래곤의 노래가 나왔을 때 졌다 그랬어요. 내가 진 게 아니고 너희는 졌다. 그것처럼 교회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돼.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남겨야 돼. 조선천주교회, 한국천주교회는 2000년 된 게 아니에요. 1784년 남인학자부터 시작된 지 이제 겨우 241년 됐어요. 교구가 만들어진 지 1962년에 한국천주교회 교계제도가 만들어지잖아요. 내 나이보다 적어요. 한국천주교회는.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000년 됐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국 천주교회잖아요. 로마 천주교회 아니죠. 로마는 로마대로 살아라고 그러세요. 민족을 배반해서는 안 돼요. 제가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을 22년째 하고 있지만 민족이 화해되고 어느 날 마음으로 통일이 됐든 지리적 통일이 됐든 그날이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잖아요. 그게 독립되는 날이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세계청년대회를 하는 이유도 한국천주교회를 바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겠죠. 험한 말도 중간에 있었을 겁니다. 잘 못 알아듣는 사투리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좋았죠? 네. 앞으로 저희 원래 미사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열강을 해주신 김일선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